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정형외과의 나영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시고 스포츠 활동이 다 좋지만 또 이제 많이 다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다치면 무릎은 이제 인대 손상이나 뭐 심하면 골절까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우리 연골판 파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스포츠 손상 중에서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연골판은 뭐냐? 이제 다른 말로는 정확하게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 반달 연골판, 반달 연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연골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연골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을 좀 구분하셨으면 한다 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골판은 우리 무릎에, 요게 이제 무릎의 안쪽이고 바깥쪽의 단면인데요. 안쪽에도 이렇게 큰 C자 형태의 연골판이 있고 바깥쪽에는 조금 더 동그란 O자 형태에 가까운 이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당 안쪽, 바깥쪽 두 개가 있어서 양쪽 무릎 하면 총 네 개가 있는 거죠. 연골판은 보면은 이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채우고 있는 거요. 삼각형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허벅지 뼈는 좀 동그랗고요. 정강이 뼈는 이렇게 편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사이가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부위를 이 연골판이 채워주기 때문에 무릎을 이제 접촉 면적을 굉장히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사체의 어떤 이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잘라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측 연골판, 이건 바깥쪽 외측 연골판이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 위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절경 수술할 때 실제 무릎 관절을 본 모습인데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안쪽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고요. 이게 외측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벅지 뼈의 연골 표면이고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아주 좋은 건강한 연골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정강이 뼈 아래쪽 뼈의 모습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게 연골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깥쪽이고 동일하고요. 찢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런 연골판, 그 다음에 관절 연골도 깨끗하시네요. 관절염이 없는 그런 상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골판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이제 연골판이 굉장히 기능이 다양한데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 체중을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체중을 분산시켜서 관절면에 골고루 이제 하중을 이제 분산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판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는데 만약 연골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접촉면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굉장히 특정 지형만 딱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골이 버티지 못해서 코팅이 벗겨지는, 그래서 연골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없으면 연골이 손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 연골판이 없어지면은 정상적인 관절 연골에서의 기능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하중이 한 3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릎이 우리 몸의 체중을 잘 이제 분산하고 버틸 수 있는데 연골판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집중되는 하중으로 인해서 체중을 많이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는 게 결국엔 관절염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 파열은 손상 기전을 보면은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스포츠 손상이기 때문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다치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회전 손상입니다. 무릎이 이제 꼬이는 거죠. 이 무릎을 모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살색이 있는 게 연골판인데요. 이게 무릎이 트위스트 되면은 그 무릎 뼈 사이에 있는 그 연부 조직인 연골판이 많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 중에서 많이들 즐기는 게 이제 구기 종목들,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배드민턴이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 있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전으로는 이제 무릎 안에 있는 이 십자인대 손상도 결국에는 회전이 급격히 일어날 때 요 십자인대인데요. 이게 트위스트 되면서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십자인대 손상이 있을 때도 연골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제 연골판 파열에서 또 굉장히 흔한 이유는 사실 퇴행성이죠. 무릎 사이 뼈가 이게 하루에도 뭐 수천 번, 수만 배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골판 파열이 생기면은 증상은 이제 일단 아프겠죠. 그래서 아프고 무릎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붓기도 하고, 또 요게 이제 찢어진 게 무릎 사이에 잘못 탁 낑겨 버리면은 그 무릎이 딱 잠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이제 증상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무릎을 펴고 싶은데 다 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릎을 굽힐 때 완전히 굽히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생기고요. 걷다가 갑자기 힘이 확 풀려 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도 발생합니다. 그럼 연골판 파열을 이제 형태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형태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골판 찢어지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할 때 엄청 많은 타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파열되는 경우를 수직 파열을 할 수 있겠고, 또 이쪽 면으로 수평으로 파열되는 걸 수평 파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파열은 다시 왼쪽 그림과처럼 종파열, 이렇게 좀 세로로 길게 찢어지는 게 종파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파열은 이렇게 수직으로, 연골판의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찢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판상은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찢어져서 이렇게 너플너플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는 그런 파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평 파열은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단면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파열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는 안 찢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절 운동을 이렇게 해도 조금 자극이 덜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파열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타입인 경우에는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잘 이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파열 형태들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복합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골판 파열이라 그래도 이제 본인의 형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나중에 이제 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오시게 되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일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릎의 관절선,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뼈랑 정강뼈가 만나는 그 부분의 관절면을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은 특정 부위가 굉장히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 딱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다 찢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릎을 좀 돌려보는 그런 특수 검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확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 진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외래에서 손쉽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 초음파는 검사는 있는데, 사실은 초음파는 좀 관절이 깊숙한 곳까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연골반 파열의 진단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MRI 정밀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파열의 형태가 어떤지 복합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 관절경은 사실은 수술에 해당되죠. 진단 도구로 쓰는 일은 좀 적기는 한데, 우리가 MRI 상이나 이런 데서 좀 놓치거나 혹은 잘 안 보였던 병변들도 수술할 때 보면 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관절경 소견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골반 파열이 이제 진단이 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제 수술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는 이제 보존적 치료가 있을 건데요. 당연히 이제 수술은 피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데, 이제 많은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물리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도수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통증이 많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거나 그럴 때는 연골판 관절 내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좀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의학적 지식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찢어지면 다 제거해버리니까 단기적으로는 편하니까 그런 수술법을 했는데, 해보니까 관절염이 너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치료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합술을 지향을 하는데 이제 다 찢어졌다고 다 봉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조금 빨리 급성 파열, 그러니까 찢어지고 바로 내원을 하셨을 때일수록, 그리고 파열 형태가 또 중요한데 약간 종파열 그 식으로는 잘 꼬맬 수 있지만 수평 파열이라든지 퇴행성 파열 이런 것들을 봉합을 하기가 어렵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파열의 형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손상이 되더라도 어차피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라 그러면은 이게 큰 이득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게 그게 방치가 됐다, 그래도 봉합을 못하거나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염이 많이 생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이가 젊으면은 조금 실패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가급적이면 봉합술을 조금 더 시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선 오히려 빈도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게 봉합을 하려면 굉장히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좀 불안정한 부분만 조금만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 우리가 연골을 어떤 다듬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안 돼서 이제 아전 절제술, 그러니까 전 절제술은 전체를 다 이제 없앤다고 보면은 아전 절제술이라면 한 거기에 비슷하게 좀 상당히 많이 절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절제해야 되는 상황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양이 너무 많이 절제돼서 이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연골판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을 이제 상당히 많이 절제한 아전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한 이후에 어떤 상태가 안 좋고 관절염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연골판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이제 꼬매면 좋다 그랬는데 다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혈관의 분포 때문인데요. 이 연골판 조직을 보면은 이 그림 보시면요, 연골판을 단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요, 단면이 바깥쪽은 두껍고요,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쪽 보면은 이 막 그물같이 있는 게 이 혈관을 표시하는 겁니다. 혈관. 근데 이쪽은 어때요? 혈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제가 칠한 이 부분, 이 정도에서 파열이 있을 때는 봉합술을 시도할 수가 있고 성공률이 상당히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이게 봉합술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봉합술을 했는데 실패했다, 안 붙었다, 또 찢어졌다, 그러면 또 재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열의 위치를 봐서 우리가 수술을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연골판 파열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수술을 해야지만 환자분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는 판단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사에 따라서도 이거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혹은 조금 두고 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갈리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경향을 보면은 증상이 일단 너무 별로 없는 경우,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 MRI 찍었는데 연골판이 조금 파열이 보였어요. 이럴 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라든지, 증상은 있는데 우리가 MRI상에서 보이는 소견이 있어요. 그게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과연 좋아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형태의 연골판 파열인데 증상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MRI상에서 찍은 연골판 파열은 바깥쪽에 있는데 증상은 안쪽에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려를 좀 자세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 파열이 있지만 좀 크기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그런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움직여도 자극을 크게 안 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평 파열인 경우에는 결이 이제 무릎의 관절면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여도 그게 자극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들 해당되겠고, 뭐 스포츠 손상은 아닐지라도 이제 약간 연세가 많거나 어떤 퇴행성 파열이 있는 경우, 퇴행성 수평 파열 특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필요하려 하진 않고, 또 이제 이미 너무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술 결과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나고 보면은 수술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남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럴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수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뭐 대학에 있을 때 뭐
또 환자분들 대기 리스트가 굉장히 기니까 한 뭐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그 사이에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수술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몸소 느꼈는데 문제는 연골판 파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혈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안 좋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이제 연골판 조직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찢어지는 경향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완전 치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좀 증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악화될 여지는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연골판 수술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부분 절제술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잘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연골판이 수평 파열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증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시행했고 들어가 보니까 연골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죠. 너덜너덜하고 이게 층이 나눠져서 층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아래쪽 부분을 주로 조금씩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플너플되면서 무릎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자극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 절제술 이게 다 절제한 게 아니죠. 바깥쪽에 두꺼운 부분들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남겨놓고 꼭 필요한 정도만 절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은 봉합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방사형 파열 우리가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의 결에 수직으로 있는 게 이제 방사형 파열인데 이런 방사형 파열이 이제 방치되면은 상당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깍지가 껴야지 힘을 버티는데 이게 풀려버리면은 이게 뭐 물건을 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형 파열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풀린 거예요, 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를 시켜야지 연골판이 기능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많이 남아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하는 봉합술을 이렇게 실리 있고요. 이렇게 봉합을 한 형태고. 사실 이제 방사형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봉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실패 가능성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제를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최대한 그런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판 봉합술 예 중에서 이제 종파열 예인데요. 이게 이제 꼬매기가 제일 좋고 결과도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화살표 하시는 부분, 연골의 얇은 부분 말고 두꺼운 부분, 관절막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이 찢어지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 무릎이 뒤쪽이고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지금 찢어져서 요거를 파란색 실로 이용해서 봉합을 했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몸통에도 찢어진 게 있어서 이렇게 실이 달린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것이 잘 이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 이런 것들은 거의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예 중에서 종파열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조금 세로 길게 찢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 찢어진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훌러덩 넘어갑니다. 이게 양동이 손잡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연골판 파열이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훌러덩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은 이만큼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찢어진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특히 좀 빨리 봉합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깥쪽으로 이제 보내가 당겨가지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하면은 이게 연골판 잘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봉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많이 잘라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전 절제술을 한 경우 혹은 전 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잘라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없는 경우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 관절로 써야 되는데 연골판은 스스로 재생되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증상을 완화를 시켜주고 또 관절염을 예방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종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I 보면은 이 안쪽은 내측에는 이렇게 삼각형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은 이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연골끼리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견디겠지만 계속 이제 시큰거리고 비 올 때도 아프다 그러고 붓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바깥쪽 구에게
때 굉장히 이제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인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면 분명히 관절염이 오죠. 그럼 이제 사회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절염 발생을 뭐 방지하거나 최대한 이제 지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동종 연골판 이식술,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인데 동종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사체, 이제 기증받은 사체에서 무릎 자기가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는 그 이식물을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수입하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관절경 사진인데 연골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이 위에 있는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키홀, 열쇠 구멍 같은 뼈에 홈을 뚫고요. 그다음에 요 연골판 이식물을 이제 뼈랑 같이 이제 다듬어 가지고 요걸 쏙 끼웁니다. 그렇게 끼운 다음에 요 연골판은 이렇게 실로 다 꼬매주게 되면은 이게 비어 있던 부분, 여기서 비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쿠션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환자분 관절염도 예방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골판이 이제 비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검게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 있고 위치도 원래 정상적인 연골판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잘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개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죠. 요즘은 뭐 제사하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관절경으로 큰 절개 없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분들이 큰 부담을 이제 가지실 필요는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사실은 뭐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무래도 절개도 적고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몸의 부담은 좀 적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MRI로 진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RI를 통해서 어떤 파열의 형태라든지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수술은 크게는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로 먼저 나뉘겠죠. 이식술은 뭐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래서 환자의 상태, 어떤 파열의 위치나 모양,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 증상, 그다음에 환자 나이가 어떤지, 언제 다쳤는지, 그다음 관절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재활을 할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소실된 절제술을 심하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이식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증상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관절염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골판 이식술은 조금 이제 제한점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의료보험 기준에서 나이 조건도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너무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사람들은 그 수술했을 때 결과가 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큰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게 나아서 또 이식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주治医 선생님과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릎 연골판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